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이 없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체결 강도를 잘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이 종목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예시 종목을 들고 왔는지 또 빅샷 종목은 또 어떤 걸 선정했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시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CJ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올리브영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슈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올리브영이 상장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네. 많이 나왔었는데 상장을 안 하는 걸로 좀 약간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2010년도 중반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초급등을 했을 때 사실 중국에서 7%에서 한 14%까지 그 점유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쪽에 좀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전체 화장품에서 마켓 쉐어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두 개의 이제 체인인데 이제 울타뷰티랑 세포라. 세포라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네. 미국은 이 온라인 대비해서 오프라인에서 팔리는 화장품이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우리는 올리브영 같은 데서 많이 사지만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오프라인 기준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미국의 이 오프라인을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CJ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올리브영의 매출이라던가 가치 대비해서 CJ가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주가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약간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3번 연속 양봉을 보여줬다는 것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다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장대 양봉 후에 나름대로 처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뚜껑을 한번 좀 시장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큰일 없으면 이제 고점 트라이가 한번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이요? 네. 네. 봐야죠. 일단 안 좋은 시장에서 이 정도 버텼으면은. 네. 그리고 저는 이 관세 관련돼서도 이미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악재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시장이 나름대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CJ 차트 보면 화살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 그어져 있죠. 네. 그렇죠. 양봉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음봉보다 떨어진 날이거든요. 근데 요날 그 체결 강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살표가 나오는 그 시간, 그 날에 과연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네. 이날인데요. 4%가량 빠졌네요. 4% 빠진 날 체결 강도가 145를 기록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체결 강도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장기 체결 강도, 단기 체결 강도 최소한 2개가 들어가야지만 매수 쪽으로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 떨어진 날 145의 체결 강도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100 유지하다가 중간에 좀 떨어졌고 조정받으면서 다시 들어가는 느낌 상당히 좋은 느낌. 그 다음에 3일 전도 떨어진 날인데 체결 강도가 3개가 100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CJ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선 기관의 매수세도 지금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과연 조정을 끝으로 3거래일 동안 양봉을 그리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미코요. 네. 한번 저희 쪽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세정 장비와 관련된 우리나라 거의 제일 좀 원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네. 네. 코미코가 이제 종속 기업으로 네. 갖고 있는 미코 세라믹스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니네 코미코가 갖고 있는 미코 세라믹스가 상장을 하면 코미코는 나름대로 이 기업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네.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마련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코미코가 최근에 공매도 금지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네. 공매도 금지로 지정이 되면 다음날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미코의 최근 이제 31일 날 공매도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공매도 금지까지 나왔나라고 한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네. 별로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공매도가 한 10,000주 정도였다가 뭐 20만 주로 늘어났다.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3배나 5배 정도 그다음에 공매도 나온 날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기준을 3개를 합산을 해서 공매도 금지를 시켜버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을 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전날 대비해서 공매도량이 %로 늘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직접적인 타겟이 된 거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보고 직전 있습니다. 거래 대비 많이 늘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금지된 네. 거다. 네. 정확한 분석이고요. 제가 봤을 때 공매도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한 느낌이고 걱정할 정도로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탄탄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엄청 많이 상승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딛고 있네요. 네. 이제 화살표를 제가 이제 따로 네. 특이하게 이제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급등을 한 이후에 3월 네. 중순쯤에 급등한 이후에 약간의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약간 갭으로 떨어진 날도 있긴 합니다만은 당일날 그 시장이 안 좋아서 전일보다 마이너스지만 시초가보다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하루 정도 빼고는. 그다음에 21선 쪽에서의 어떤 이런 밑꼬리를 달면서 지지하는 흐름들은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코미코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공매도에서 이제 업틱룰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업틱룰과 제로룰이 있는데 네. 제로룰은 뭐냐면 공매도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밑으로 막 던져도 됩니다. 제로룰은. 근데 우리나라는 업틱룰이에요. 업틱룰이 뭐냐면 매도 잔량에 쌓아놓을 수만 있어요. 그 현재가 밑으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현재가 10,000원이면 네. 9,000원대로 9,900원에 팔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있어도 공매도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저 그 3일 급등한 날 무슨 이슈 있었던 거예요? 이때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증권사 쪽에서 이제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코미코에 걸까요? 대한 그렇죠.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일단 기업 자체도 굉장히 네. 저평가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한번 레벨업 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길래 저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가장 단기적인 흐름에서 기본이 되는 5일 체결 강도는 지금 3주 정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일단은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일단은 그 체결 강도가 요 흐름 한번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틀 정도 빠진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도 체결 강도가 100을 좀 넘었네요. 100을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떨어져 보이지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최근에 3일 전에도 근데 시장 많이 빠졌을 그렇죠. 때잖아요. 2% 가까이 네. 빠졌는데 체결 강도가 130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미코입니다. 60일 체결 강도, 그러니까 석 달 체결 강도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 높아지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60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서면은 이미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했다는 건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코미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게임즈,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카지노 게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그런 도박과 관련된 게임을 하는 기업들 네. 두 개가 유명한 게 있죠. 네오위즈, 그다음에 네. 이제 W게임즈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달러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강달러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상당히 좀 약간 그 시장에서 포커싱이 맞춰졌었는데 네. 최근에 W게임즈가 상당히 좀 주가 흐름 시장 대비해서 좋게 나오고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W게임즈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볼 네. 텐데요.
더블게임즈 튀르키예 팍시게임즈 인수 절차 완료. 요 팍시게임즈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약간 좀 카지노 게임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고환율과 관련돼서 어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 이런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실망감이 나오면은 이제 급락도 나오고 하는데 더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약간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차트라고 좀 생각이 네. 됩니다. 일단 2번 정도 급등이 나온 후에 아까 비슷한 차트가 좀 나왔었는데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 시장이 좋았으면 상당히 답답했을 텐데 안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한 2주 이상 횡보하는 것도 사실 W게임즈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탄탄하구나, 시장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시장 대비해서 상당한 좀 퍼포먼스를 나타냈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좀 살짝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네요. 사실 이렇게 횡보를 해서 횡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가 되게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뚫기가 어려운데 네. 정말 금세 뚫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좀 화살표가 있어서 저때 체결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왔길래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했는지 이날 궁금해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날 그럼 너무 나왔으면 좋죠.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떨어지다가 한 번 네. 올랐기 때문에 5일 체결 강도가 좋기는 좀 힘들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좀 화살표 있는 날 한번 네.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게 이제 그날 들어간 날입니다. 네, 5%가량 상승을 했고 체결강도 233,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116 정도 들어가면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매수로 들어가기 네. 위한 체결강도는 조건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한 번 살짝 풀렸지만 조정 횡보하는 구간에서 한 번 풀렸지만 다시 들어갔고 최근에 한 달 체결강도까지 일주일 이상 들어가는 점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고 뭐 게임주, 엔터주 네. 시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관세 뭐 이런 자유롭다. 거에 자유롭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네.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또 체결량이 전거래 2배 이상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이게 네. 거래량 실리면서 동반돼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이렇게 100을 돌파한 뒤에 꾸준하게 횡보를 하다가 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마지막 예시 종목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무슨 기업이에요? 이제 통신 부품 쪽을 만드는 부품이요? 기업인데 네. 사실 이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을 때 차트나 체결강도는 좋았는데 사실 이 종목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안 좋은 뉘앙스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실까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종목이 있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기업과 관련돼서 어떤 그 인물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그 리스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악재? 악재를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거 한번 보도록 시청자님들이 또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하니까. 일단 옵티코와 관련된 일단 그 기사가 하나 의미 있는 게 좀 나왔는데요. 네. 상장 2년 만에 기업 사냥꾼 놀이터로 전략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방송이니까 사실 그 기사 내용에서 인물들은 뺐어요. 네, 근데 네. 그 인물들이 어떤 기업들과 관련이 있었을 때 거의 다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 보고서는 네. 적정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 이제 당분간은 좀 큰 걱정이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기업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처음에 상장됐을 때 나름대로 좀 기대감도 있긴 했었고 최근에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약간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보다도 약간 리스키한 부분을 먼저 알고 가는 게 그쵸.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요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네, 점은 선을 그으시네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네. 좀 확실히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우선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얼만큼 나오는지 예시 종목을 지금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 네.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네. 일단 빨리 나왔고 적정이 네.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차트가 사실 딱 보면은 네. 이 기업이 뭔가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높고 실적도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매물도 좀 소화를 하고 조정 주고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굉장히 정석적인 이제 차트에 교과서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차트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선을 자주 긋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네. 확실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가격대가 있죠. 근데 그 지지선에서 한 단계 좀 약간 레벨업이 네. 됐고 그 다음에 고점도 한 번 높였고 그 다음에 세 번 정도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세 번 정도 고점이거든요. 그러네요. 거기를 네. 이제 뭐 큰 거래량 변화 없이 간단하게 좀 편하게 돌파하는 흐름. 상당히 차트는 이제 제 표현으로는 누군가가 좀 만든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차트가 너무 이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좀 약간 독버섯 같은 차트인데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 근데 안 좋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좋습니다. 저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때 또 체결 강도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날인데요. 이제 네. 그 1.5% 오른 날 체결 강도 142, 그 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102 하면서 기존에도 조금 약간 들락날락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날 들어가고 한 번도 좀 안 풀렸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갔고 나름대로 수급이나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일단 옵티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옵티코어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악재와 호재를 같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사 검색해보시고 그리고 종목 공부해 보신 다음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봤고요. 이제는 빅샷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께서 종목거리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K카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떠한 모멘텀을 보셨는지 한번 볼까요? K카 이제 중고차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카, K카 여기 두 개가 있죠. 일단 뭐 모멘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에 어떤 재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진출 BYD, BYD, K카 군침을 내는 속내 우회로 수출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 아무래도 이제 저희 빅트머리의 두 종목 소개시켜 드릴 때는 제가 실적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이거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다.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이 단기간에 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역대급 실적 K카 신차 가격 상승에도 뭐 AI 효과 톡톡 요거는 그냥 뭐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나름대로 역대급 실적 이제 두 단어만 어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신차보다도 또 중고차 위주로 판매가 되니까 일부러 네. 음봉 나온 걸 갖고 왔습니다. 어제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네. 이걸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음봉에서 체결 강도가 좋았다는 뜻이 되겠죠. 나름대로 시장에서 뭐 큰 하락도 없고 상승도 없긴 합니다만은 어제의 체결 강도가 사실 상당히 좀 약간 마음에 들어서 네. 기업 내용도 뭐 나쁘지 않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럼 체결 강도가 어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제 네. 이제 떨어졌는데 1.35% 떨어졌는데 체결 강도 거래량도 2배 늘고 네, 그러네요. 거래량도 2배 늘고 체결 강도 150이라는 것은 떨어진 날 150이라는 누가 것은 많이 산 거네요. 판 네.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요. 이제 5일, 일주일 이제 3달 체결 강도, 1분기 체결 강도만 100 들어가면 횡보하는 국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수급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카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공개를 했고요. 실적이 받쳐주는데 주가가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체결 강도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이브 네. 너무 뻔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터, 게임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풀이하기 때문에 일단 관세만 나오면 오르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들도 관세 얘기 나면 오히려 시장 대비 좋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의 모멘텀 볼 텐데 사실 뭐 BTS 아닐까요? 네. 네. 별다른 거 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네. 뭐 기업이죠. 뭐 완전체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유는 체결 강도도 좋고 차트도 나쁘진 네. 않은데 대비 시기가 좀 완전체 네, 컴백이요. 컴백 복귀 시기가 좀 네. 약간 빨라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백
상반기 말에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하는데 목표가를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를 읽더라도 뭐 SM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을 안 하는 증권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를 한번 준비를 했고 별다른 설명은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지금 하이브의 가치를 다 말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주가의 위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 좋진 않죠. 좋진 그러네요. 않은데 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네. 체결 강도가 아까 이제 케이카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음봉이었는데 체결 강도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4거래일째 떨어지는 음봉이요. 구간에서 네.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엔터주들과 관련돼서 나눈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꼭지를 찍었는데 작년 9월 달서부터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주가가 오른 것만큼 작년 4분기에 실적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약간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는데 오히려 시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4거래일간의 체결 강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4거래일간 음봉을 보였는데 어떻게 체결 강도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 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네. 계속적으로 오르는 기업들이 중간에 좀 약간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노이즈 때문일 수도 있는데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네. 이걸 내가 좀 약간 떨어졌을 때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 중장기 체결 강도가 좋은지를 확인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3달 동안의 체결 강도는 100이 넘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3달 동안 110이100이 넘었다라는 것은 3달 동안 이 종목을 판 세력보다 주체보다 산 주체가 더 많다는 뜻이고요. 최근에 아까 우리 음봉 봤을 때 네. 앵커는 여기 4개의 음봉 하나 둘 셋 그러니까요. 넷 4개 음봉에서 체결 강도 한번 당일 체결 강도 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다 100을 넘네요. 다 100이 네. 넘고 일주일 오일도 체결 그렇고. 강도도 네.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느낌 좀. 심지어 한 달 체결 강도도 2거래일 전부터 들어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일단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날이긴 맞아요. 한데 이런 건 있습니다. 하락이 예상되는 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날은 시초가가 어설프면 안 돼요. 시초가가 아예 그냥 빠져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일 대비 떨어지더라도 양봉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시초가가 좀 약간 어설프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아예 그냥 시초가를 낮게 잡아버리는 게 시장이나 종목군들이 그게 좀 난데 동시효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약간 염두에 두고 하이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BTS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엔터주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예시 종목 4종목 그리고 빅샷 종목 2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빅샷 종목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